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증인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또 다른 정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사실은 많은데요. 국회 법사위 간사이신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로 법사위 예.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이 됐죠? 예,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조국 장관 가족의 증인 출석 요구가 불발됐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요청은 현행 국정감사 등에 관한 법에 반환 맞지 않는 겁니다. 아, 네.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증인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에 관련된 사람이죠, 다.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청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딴 데는 모르지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에 관한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증인을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인 소환을 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나 수사 중이니까 말 못해요 라고 말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특히 저희 법사위는 이제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져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정감사 장소를 가지고도 또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네.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피감기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문서도 보고 관련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국회에서는 이제 특별히 국정감사를 할 때 네. 여러 가지 사정상 회의실의 사정도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여러 사안을 이제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일정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국회로 불러서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원칙은 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아직 헌법재판소하고 네. 법무부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여당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의 일부 의원들이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집권당 포기하는 거다, 이런 말까지 한 것 같아요. 글쎄요, 검찰 고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표현이 이상한데요. 예. 검찰에 있는 피의 사실 누설자를 고발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검찰을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거겠죠. 피의 사실 유출하거나 수사기밀 유출을 한 네. 그런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려는 저희들이 곧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검찰과 우리 무슨 여당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죠. 네.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했다고 하면 저는 고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특별히 또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행정부 자체 내에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건 국회가 나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든 그런 문제가 다른 문제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이 검찰을 고발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검찰을 압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여든 야든 피의 사실 공표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고발한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피의 사실 공표 또 수사기밀 누출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날 저희 당정회의에서 수사공보 준칙을 개정을 하고 그 개정하는 것을 조국 장관 사건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마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사공보 준칙 자체도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좀 더 피의 사실 공표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고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발 문제가 최근에 특히 두드러지게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검찰 고발 카드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발 피의 사실 공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뭡니까? 가장 최근의 것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정경심 씨 관련돼 가지고 그 자택 압수수색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뭐 증거인멸의 교사로 뭐 적시되어 있다는 하는 내용이 좀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희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지금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도 바로 어제만 해도 뭐 아들 관련해 가지고 인턴 관련된 뭐 그것이 뭐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업무방해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에 해당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 만일에 PC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외부로 알릴 사람은 검찰 관계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컴퓨터를 가져간 사람이 검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저희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짜장면 압수수색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압수수색 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권연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제적의원 절반 이상 해임 건의안은요. 해임 건의안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행위랄까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해임 건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조국 장관이 지금 취임해서 한 행동 중에서 뭐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조국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임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해임 건의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네. 결국은 정치 공세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정치 공세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그 국정원에서 어제 얘기 나왔던 김정은 답방설에 대해서 조국 덕기용 북풍이다. 뭐 정부는 정권 유지 수단이 북풍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좁은 소견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정현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어떤 국정현안이 발생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조국 덕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활동도 그러면 조국 덕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건가요? 아프리카 돼지활동이 맞나요? 마찬가지군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조국의 어떤 조국 장관이라는 그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또 어제 방송 활동을 재개하면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신중을 붙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요? 그 유시민 전 장관께서 무슨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추측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시민 전 장관은 뭐 비록 저희 쪽에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밖에서 혼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여권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지만 또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정의당이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보다는요, 이제 저희가 뭐 저희하고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정의당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사장은 정의당을 탈당했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 팩트체크를 강화하겠다 그랬거든요.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인데 확인이 된 것처럼 보도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뭐 명칭을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정해서 보도하는 것은 네. 정정할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완전한 가짜뉴스도 있죠. 포르쉐 같은 경우가 전에 있었던데 그런 얘기가 네네. 또 뭐 전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판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직은 수사 중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또 조국 장관 쪽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 반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 확인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광화문하고 이 대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엇갈린 민심의 표현이라는 것이. 어느 사안이든 찬반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반은 있고 그것이 적절히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최근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검찰이 최근에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붓듯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일단 뭐,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시고, 여당에서 되게 네. 중요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지금 현재 네. 이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수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가족에 대해 쏟아져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수사를 통해서 CCTV가 밝혀질 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여론을 뭐 이렇게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여론을 형성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는 꼭 고쳐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점은 꼭 고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차분히 지켜보자. 이런 얘기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